자, 여기서 보시기 30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군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먹이사슬, 먹이음을 말고 밑에 각각 동그라미 좀 쳐줄게요. 우점종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핵심종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표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지표종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희소종 일단 각각 동그라미 쳐주고, 우점종은 말 그대로 그 환경에서 그 군집, 그러니까 여러 개체 군들을 얘기하겠지. 그 군집에서 무엇을 대표하는 종. 자, 그럼 생각해보자. 초원지대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뭐야? 사자? 치타? 하이에나? 기린? 코뿔소? 지금 뭐하긴 뭐하는데 대표한다라고 말하기 참 애매하지만 아무튼 뭐 누구 하나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대표한다라는 말, 그 다음에 핵심종. 여기서 우점종은 밑줄,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에 중요한 우점종은 아닌데 어찌됐건 중요한 종이래. 이것 또한 말은 쉬운데 누구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야. 근데 지표종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게 특정 지역이나 환경, 특정 지역이나 어떤 환경에 요 단어 에만 어떻게 볼 수 있는 종.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 것 같아? 특정 지역 그 곳에만이라는 말 하면 동물을 얘기하는데 왜 환경을 얘기하고 앉아있니? 북극곰은 거기에만 있지. 이건 되겠다. 북극곰, 그냥 곰 말고 북극곰, 그 지역에만 있을 거야. 아니면 들으면 다 알아. 코알라 기억나지? 그 지역에 호주의 유칼라투스인가? 맞니? 무서워? 그 잎사귀만 먹지. 걔네들은 먹고 자고만 해. 왜냐면 걔 약간 거기에 약간 중독성 있는 물질을 먹고 이런 새끼야. 진짜 그래. 그 다음에 누구지? 그 판다는 그것만 먹는 거 알지? 대나무. 근데 판다곰이야, 판다야. 판다 딱 보면 곰처럼 생겼니? 곰처럼 생겼어. 그래서 나 때는 판다곰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생물학 개통수를 따지면 판다는 너구리과지 곰과는 아니에요. 곰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뿐인 거지. 이런 거 캥거루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옵니까? 그 지역에만 살고 있지. 이걸 우리는 지표종이라고 하고, 희소종은 말 그대로 그냥 희소하게 매우 작은 걸 얘기해.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과연 우점종은 뭐고 핵심종은 뭐냐는 거지. 이거를 그냥 대표해요, 중요해요. 이거 어떤 정확한 지표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서 방영구법을 이용한 생물 군집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밀도, 빈도, 피도, 밀도, 빈도, 그다음 피도가 있는데 각각 구하는 방식이 다 나와져 있거든. 근데 특징들을 한번 잠깐만 볼게. 밀도를 보자. 면적, 분모가 면적이고 분자가 뭘로 되어 있냐면 개체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빈도를 보자. 거기서 방형구 수, 방형구의 수 분의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방형구 수의 수. 피도를 볼게요. 피도는 방형구의 면적 분의 뭐라고 되어 있어? 특정한 면적 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대로만 쫓아가면 되는데, 방형구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을 해서 얘를 구획별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하나를 방형구라고 얘기해.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얘가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방형구의 개수로 따지면 요거 어차피 x축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구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해가지고 얘네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체크할 게 뭐가 있냐면 중요치라는 말이 보일 거야. 중요치. 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밑줄 상대 밀도,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를 모두 다 더합니다. 계산을 해서 다 구해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은 탐구 결과를 니네가 한번 해보시면 되고 탐구 포인트 맨 밑으로 봤을 때 식물 군집의 우점정을 정할 때 이것은 이제 우점정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중요치가 이걸 다 계산했을 때 중요치가 어떤 아이 가장 높은 아이인 객체군을 우리는 우점종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핵심종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 우점종만 잡아내시면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을 듯 싶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좀 간편한 게 육상을 보자. 육상 군집에서 동그라미 칠 거예요. 누구? 산림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초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자, 한 다음에 얘네 셋에 이렇게 달리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산림, 초원, 사막. 얘네들의 구조는 습한 정도. 굉장히 습하지 않아. 반대로 건조해. 대충 좀 많이 습해.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나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 다음에 수평 분포가 있고 수직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평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저위도, 고위도를 얘기하는 거고 수직 분포는 무엇을 얘기해? 바로 고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지가 되고 여기가 고산지대. 특징들을 보십시다. 특징들은 간단해. 저위도나 고위도나 고산지대는 기온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위도나 이 평지는 기온이 높은 형태.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은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습한 정도와 기온을 따진다라고 했었지. 요걸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문제를 접근할 때 포인트만 잡고 접근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싶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 군집 간의 상호작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종강경제 밑줄 경쟁 베타 원리. 일단 얘네들의 중요한 부분은 서열이 비슷해야 돼. 서열이 비슷한데 끼리 경쟁을 해. 그래서 한 종은 점유,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서열이 비슷한 애 중에 한 종은 살아남고 다른 종은 두 가지야.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멸종을 하든지. 이걸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서라고 있습니다. 분서. 이건 뭐냐면 얘네들도 비슷하게 서열이 비슷하긴 해요. 서열이 비슷한데 얘네처럼 싸워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라면 이 분서는 뭐냐면 일단 지역을 나눕니다. 난 여기서 여기서 먹고 살 테니까 넌 여기서 먹고 살아. 난 강을 따지면
강에서 강 중심에 사는 어류, 강가 주변에 사는 어류를 이렇게 지역을 나누며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지. 아니면 낮밤을 바꾸는 거야. 야행성, 주행성. 그러니까 낮에 주로 먹이를 먹는 애, 밤에 주로 먹는 애. 그러면 서로 부닥칠 일이 없어지겠지. 근데 웃긴 건 사자는 무리 생활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근데 호랑이는 무리 생활에 독자적인 생활이래. 독자적인 생활을 하죠. 근데 웃긴 건 실험을 해봤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주로 사자는 초원지대에 살고 호랑이들은 산림에서 살잖아. 이 호랑이들은 여러 무리들을 지들끼리 친하지도 않아. 인면식도 없어. 이 무리들을 초원에다 풀어놓은 거야. 이 새끼들이 무리 생활을 해. 왜? 초원에서 혼자 잡아먹는 것보다 무리를 지어서 잡아먹고 그걸 나눠 먹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사자는 항상 무리 생활이 아니었던 거야.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잘 생각해봐라. 동물들은 식물도 마찬가지인 모든 생명들은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거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큼은 그러지 못해. 니네가 중학교 때 살다가 고등학생이 됐으면 고등학교에 공부 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생활 리듬이 있잖니. 와, 한결같이 초딩 같아. 선생님 이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환경이 그런 걸 그걸 꼭 따라야 돼요? 환경이 그런 걸 이럴 때 하는 거지. 짐승과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배고파요. 짐승들도 배고프면 참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걔네들도.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됐고 세 번째. 여기서 문제 공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생하고 그 다음에 기생. 그 다음에 기생이 있고 공생에도 둘로 나뉘어. 상리공생이 있고 편리공생이 있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상리공생은 서로 그냥 윈윈이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근데 한쪽은 윈인데 한쪽은 그냥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쪽은 윈인데 한쪽은 손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게 내가 너희들한테 학원비를 주니까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익이지. 근데 내가 성적이 올라. 그럼 우린 상리공생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돈을 받긴 했는데 너희가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럼 편리공생이 된 거지. 근데 난 돈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적이 떨어졌어. 난 기생이 된 거야. 내가 기생해야겠어? 상리공생해야겠어? 편리공생해야겠어?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상리공생하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리를 제공해야 돼. 좀 괴롭혀서 성적을 올려야 돼. 그래야 상리공생이지 않니?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편리공생이나 기생을 하려고 그래. 선생님 숙제 못했어요. 필기 다 해야 돼요. 대손을 좀 죽여버릴까. 됐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어집니다. 됐고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천이 건성천이 동그라미, 습성천이 동그라미, 마지막에 극상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극상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천이는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극상이라는 단어가 빼서 밑줄. 천이의 마지막 단계로 안정한 상태를 우리는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 안정한 상태를 극상.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에서 맨 마지막에 음수림 뭐야? 음수림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그 앞에 양수림 잘 봐. 여기 볼까? 양수림이 이렇게 높게 자라는 거고 음수림은 낮게 자라는 거야. 근데 느낌상 음수림이 먼저인 것 같아? 양수림이 먼저인 것 같아? 요만하게 자라다가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근데 이게 정반대야. 일단 초원지대니까 내가 여기 식물들이 작단 말이지. 얘네들은 이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들 작은 생물체였다가
광합성을 잘하니까 어떻게 될까? 성장 속도가 잘 자라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양수인처럼 잘 자랐어. 근데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려고 해서 자라려고 봤더니 양수인들이 다 햇빛을 다 가려막으니까 살아가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살아야겠어. 근데 햇빛의 양은 적어. 그러니까 에이 좋아.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좀 덜 자라고 말지 뭐 하면서 음수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양수림과 음수림이 완벽하게 다 되면 극사.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지. 오케이. 그걸 이야기하시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를 넘어가셔서